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도현 씨입니다. 환갑잔치 한복판에서 터진 정옥의 외침은 마치 번개처럼 잔치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빨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던 정말순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정말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잔치집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아까까지 흥겨웠던 가야금 연주도 뚝 그쳐버렸습니다. 잔치집 곳곳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정옥은 40대 후반의 야윈 여인으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서 있습니다. 정옥의 양옆에는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12세쯤 되어 보이는데 새까만 교복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여자아이는 9살쯤으로 보이는데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13년 전부터 도연 씨와 만나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도연과 닮은 듯한 눈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아이는 도연이 어릴 때와 똑 닮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아이고 세상에 하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누군가는 저런 일이 있나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버스터미널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도연은 정옥의 말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자로 평소 마을에서는 점잖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도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정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환갑잔치를 하신다고 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는 계속 나중에 하더니 결국 오늘까지 왔네요. 정말순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지만 정말순 어머니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2세의 지연은 읍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똑 부러진 여자로 평소 형보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면사무소 직원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환갑잔치에서 이런 일이. 저 아이들 얼굴 보니까 진짜 도연이랑 닮았네. 13년이나 숨겨왔다고? 그럼 저 임신한 여자는 뭐가 되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정말순 어머니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에게 이런 충격이 환갑되는 날에 찾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연아? 정말순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꺾이는 갈대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해온 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특히 현재 임신 중인 연인 미라가 하객석 한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인 미라는 39세로 도연보다 6세 어렸습니다. 미라는 임신 5개월째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배는 이미 제법 부르게 나와 있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9세 여자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아빠 아이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잔치집 전체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순 어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마이크에 잡혀 잔치집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연의 남편 상우가 급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8세의 농부인 상우는 평소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나요? 13년 동안 아이들 학비도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더욱 커졌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12세 남자아이가 정욱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9세 여자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오늘은 끝까지 말할 거야. 할머니께서 알아야 해.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이 순간 67년을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배신감과 충격이 정말순 어머니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의 냄새가 아직도 잔치집에 배어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 씨가 저한테 한 약속들을 다 말씀드릴까요? 정욱이 핸드백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정욱의 손에 집중되었고 도연의 얼굴은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당신,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욱은 이미 편지 한 장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10년 전에 도연 씨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정욱아, 미안하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책임질게. 이런 내용이에요. 정욱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순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잔치집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나며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큰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저 아이들이 오빠 아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오빠를 믿고 따랐던 지연에게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욱이 더욱 격렬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도연 씨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와주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나중에는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금은 2년째 연락도 없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12세 남자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남자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9살 여자아이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무서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잔치집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10만 원씩 주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아이들 학용품비, 병원비,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도연 씨는 뭐 했나요?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계셨죠. 마을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 일이 사실이냐? 마을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60세가 넘은 이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연이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큰오빠는 지금까지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라 씨와 결혼한다고 하면서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고요? 이때 임신한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정말인가요? 미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잔치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한테는 과거에 사귄 여자는 있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잖아요. 결혼도 처음이라고 했고요. 미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미라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욱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도연 씨한테 속은 거예요. 저한테는 절대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미라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대답해요. 언제부터 저를 만난 건가요? 2년 전이면 저랑 만나기 시작한 때잖아요.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말순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아, 고개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을 일이냐? 사실대로 말해라.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5세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욱이랑은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아이들 두고 어떻게 끝나냐? 정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3년 동안 손자,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 할미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냐? 아이들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곁에 없었구나. 어머니의 말에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분노는 마치 폭풍우 같았습니다. 정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작년에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때도 도연 씨는 연락도 안 받았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고 놀림 당할 때도 모르셨고요. 12세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9살 민지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할머니가 이제야 너희를 제대로 만났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 잔치집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하객들 모두가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오빠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가족들을 속이고 살았다고요? 지연이 오빠에게 다가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큰오빠 자랑하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도연이는 착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하시면서요. 하객들이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정말 순 어머니가 도연이 자랑 많이 하셨지. 버스터미널 소장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지연이 오빠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큰오빠, 대답해요. 저 아이들이 정말 오빠 아이 맞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도연의 대답이 떨어지자 잔치집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지연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미라 씨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13년 동안. 지연의 남편 상호가 아내를 말리려고 다가왔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요. 오늘은 끝까지 말할 거예요. 지연이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시느라. 정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 저도 이렇게 나올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12세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9살 민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오지 말 걸 그랬어요. 지연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모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지연의 말에 정말 순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요. 이제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지연의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참 착하네. 그래도 남의 아이를. 혈육이니까 키워야지.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함부로 말하지 마.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연이 오빠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요? 13년 동안 책임지지 않던 큰오빠가요? 지연의 날카로운 말에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를 감싸진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 배에 있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욱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먼저예요.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미 5개월이나 되었는데. 미라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미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라의 어머니가 소리치자 잔치집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정말 순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직접 말해라. 정옥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고 미라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는지 말이야.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옥이와는 15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 민지가 태어나고 그런데 정옥이가 결혼하자고 계속해서. 정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는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아이들 아빠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라와는 2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정욱이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라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끝난 사이?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끝난 사이라고요? 지연이 다시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큰오빠, 그럼 미라 씨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 이야기는 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어. 미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과거에 사귄 여자만 있다고 했으면서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도연이 저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두 여자를 다 속였네. 마을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도연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해결책? 간단해요. 큰오빠가 제대로 책임지면 돼요. 정옥 씨와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못해준 만큼 해주고 미라 씨한테는 진실을 말해서 선택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도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으니까 13년 동안 미뤄온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요?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순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지연이 말이 맞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라. 그 아이들이 너의 피가 흐르는 손자, 손녀라면 이 할미가 책임져야지. 어머니의 말에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67세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의연함과 책임감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순간 잔치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깐, 정말순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잔치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밝혀라. 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겪어본 적 없는 배신감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닥쳐. 이제부터는 내가 말한다.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나가며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환갑잔치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게 없으세요. 도연이가 잘못한 거지.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잔치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제 남편도 도연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도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한테는 숨기고 살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도연이는 아버지를 닮은 거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30세였어요. 도연이는 10세, 지연이는 8세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정옥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오늘 정옥 씨가 한 말과 똑같았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남편을 원망했고 그 여자를 미워했고 그 아이까지 싫어했어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자랐잖냐. 그런데 왜 똑같은 짓을 하냐?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13년 동안 모르게였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이를 인정했어. 매달 돈도 보내주고 명절 때는 만나러도 갔어. 그런데 너는 뭐 했냐? 2년 동안 연락도 안 했다며? 도연이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정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네요. 도연 씨도 어려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정욱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연이도 그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다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 너는 이제 45세야. 어른이라고. 마을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순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해요.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저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머니가 민수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할머니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는 내 손자 손녀야. 민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명절 때 할머니 집에 와도 돼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명절에도 오고 생일에도 오고 보고 싶을 때마다 와. 지연이 어머니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 민지 고모가 되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함께 키워요. 지연의 남편 상호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사일도 가르쳐 주고요. 미라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서러웠습니다. 미라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하지만 정말순 어머니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 씨, 미안해요. 우리 도연이가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미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5달이나 되었는데. 어머니가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마음대로 하세요. 도연이와 헤어지든 아이를 키우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의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순간 정말순 어머니의 진정한 각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요. 지연이 민수와 민지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고모가 거짓말하겠니? 지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순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우선 할머니 집에 와서 며칠 지내볼까?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따뜻한 방도 만들어줄게. 민지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랑 같이 살아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민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희 할머니니까. 하객들이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순 어머니 참 훌륭하시네.
저 나이에 손자 손녀를 새로 받아들이다니. 그때 갑자기 정옥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옥의 말에 잔치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옥이 꺼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 그게 뭐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옥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2년 전에 받은 거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정옥아, 그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옥이 편지를 펼치자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옥아, 미안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어. 부잣집 딸이야. 우리 가족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어. 정옥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정옥이 계속 읽었습니다. 민수와 민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미라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 씨,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거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정옥이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뭔지 아세요? 도연이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3년 전에 대출받을 때 보증인으로 세운 사람들 명단이에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큰오빠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려 2억 원을요. 그런데 보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와 지연 씨예요. 정말 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보증을 섰다고? 지연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다고요? 정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어머니 도장과 지연 씨 도장이요. 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내 도장이네. 하지만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 지연도 서류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제 도장도 있네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마을 이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게 무슨 일이냐? 가족 몰래 도장을 훔쳐서 보증을 세웠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도장을 몰래 썼다고? 그럼 위조잖아. 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도장을 훔쳤다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큰오빠,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정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라 씨와 결혼 준비하는데 대부분 썼대요. 예물이며 신혼집 전세금이며. 미라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와의 결혼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정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지금 도연 씨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냐? 지연도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약국 팔아도 모자랄 텐데. 하객들이 이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도연이 저놈이 가족을 완전히 망친 거네. 마을 이장이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이 모든 게 사실이냐? 가족들 도장을 훔쳐서 보증을 세우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다고?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2억 원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장의 질문에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도연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도연 씨, 저는 돈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제 집안 때문이었던 거고요? 정욱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도연 씨는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가족까지 속이고 이용하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도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냐? 이장님,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하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정수입니다. 도연이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신당했어요. 김정수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도연이를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도연이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야.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하지만 김정수 씨 말이 맞습니다. 도연이, 내가 한 일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 털어놓아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왜? 부끄러우냐?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욱이 다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도연 씨는 저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정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은행에 제출한 소득 증명서예요. 실제 소득보다 3배나 부풀려서 적어놨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사기잖아. 은행까지 속였다고? 지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큰오빠, 그럼 저희가 진짜 2억 원을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약국 팔고 어머니 집까지 팔아도 모자랄 텐데. 지연이 오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 어머니의 말에 하객들이 안쓰러워했습니다. 정말 순 어머니 불쌍하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그때 미라의 어머니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연, 우리 미라도 속인 거냐?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접근한 거고. 미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짜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미라의 눈물을 본 하객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도연이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네. 임신한 여자까지 속이다니. 마을 이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정리해보자. 첫째, 13년 동안 자식들을 버렸다. 둘째, 가족들 도장을 훔쳐서 보증을 세웠다. 셋째, 은행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사기를 쳤다. 넷째, 두 여자를 동시에 속였다. 이게 맞냐? 도연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런 놈이 어떻게 사람이야. 마을에서 나가. 김정수가 다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사기죄로 고발하자. 감옥에 보내야 해. 정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고발할 생각이에요. 양육비 미지급과 사기죄로요. 미라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속임을 당했으니까 고발하겠어요. 지연이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오빠, 저도 위조 문서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도연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까지. 당연하죠. 2억 원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때 면사무소 직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최근에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걸요. 하객들이 놀라며 면사무소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버스터미널 관리소에서도 돈 문제로 의심받고 있어요. 승차권 판매 대금 중에 빠진 돈이 있다고 해서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면사무소 직원의 말에 하객들이 더욱 분개했습니다. 공금까지 손댔다고? 도연이 저놈 완전히 썩었네. 마을 이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라. 여러분, 도연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객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감옥에 보내라. 마을에서 추방하자.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줘라.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순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어머니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도연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민수와 민지가 이 광경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이제 도연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연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옥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 또 뭐가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옥이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연 씨가 저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예요. 작년 12월에 받은 거죠. 정옥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잔치집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해. 우리 가족이 빚에 허덕이고 있거든. 미라 집안에서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준다고 했어. 그 돈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거야. 하객들이 이 음성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3억 원? 결혼 자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음성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와 민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만약 미라한테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망가져. 너도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해. 미라가 이 음성을 듣고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미라의 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연, 우리 딸을 완전히 이용한 거냐? 음성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내가 터미널에서 빼돌린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일주일에 10만 원씩 3년 동안 빼돌렸으니까 계산해봐. 거의 1,500만 원이야. 그것도 다 미라와의 결혼 준비에 쓸 거야. 하객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금을 3년 동안 훔쳤다고? 1,500만 원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어. 도연이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건 농담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휴대폰을 끄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요? 3년 동안 한 농담이었다고요?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도현, 너는 이제 우리 마을의 치욕이야.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도둑놈, 사기꾼, 감옥에 가라. 12세 민수가 울면서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9살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던 정말순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이리 와. 할머니 품에 와. 어머니가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할머니가 키울 거야. 저 사람은 이제 너희 아빠가 아니야. 어머니의 선언에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완전히 버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스스로 우리 가족을 버렸어. 13년 전부터 말이야. 지연이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오빠, 이제부터 저희는 남남이에요. 민수와 민지는 제가 입양할 거예요. 도연이 지연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형제잖아. 지연이 오빠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형제요? 형제가 가족 도장을 훔쳐서 사기를 쳐요? 큰오빠는 이제 제 오빠가 아니에요. 미라가 도연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미라의 어머니가 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라는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도연,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정욱이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1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거짓말하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사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정욱을 응원했습니다. 정욱 씨 잘했어. 당당하게 맞서는 게 멋있어. 마을 이장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도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너는 우리 마을에서 추방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의 차가운 선언이 떨어지자 도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가족도, 연인도, 직장도,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도연에게 남은 것은 엄청난 빚과 범죄 기록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몰락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새로 시작해보자. 정말순 어머니가 민수와 민지를 양옆에 앉히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대부분 떠나고 나서 잔치집에는 진정한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연, 그리고 상호, 정욱과 민수, 민지, 그리고 미라와 미라의 어머니까지.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정말 할머니 손자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첫째 손자고 민지는 내 첫째 손녀야. 민지가 어머니의 품에 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부터 할머니만 믿을래요. 어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받아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이 정욱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13년 동안 혼자 버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사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지연이 정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키워요. 상우가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삼촌이 농사 가르쳐 줄까? 흙을 만지면서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저 농사 배우고 싶어요. 그래. 방학 때 농장에 와서 일손도 돕고 자연도 배우자. 미라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셔서. 어머니가 미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너도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언제든 힘들면 할머니한테 와. 미라의 어머니가 정말순 어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순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우리 미라가 복이 많네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정욱이 미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라 씨, 우리 같이 힘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미라가 정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고마워요. 저도 정욱 씨처럼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연이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 명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민수, 민지, 그리고 미라 씨 아이까지 모두 제 아이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시작이니까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명절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와도 돼요? 그럼 명절뿐만 아니라 매일 와도 돼.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민지가 뛰어와서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어머니가 민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도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제 할머니한테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큰오빠한테 속아서 상처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젊었을 때 당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잖아.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야. 정욱이 어머니께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욱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욱아,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야. 미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랄 수 있겠네요. 상우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네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살아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환갑잔치였지만 동시에 우리 새로운 가족의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주시겠어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도우시겠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